앞 영상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음, 고민이 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봤던 그 아이 다리를 치고 간 어른의 그 모습, 그 장면, 하나의 예인 겁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게. 음? 지하철, 대중교통 버스나 노약자 보요석이면은 앉을 수 있거든요. 앉을 수 있어요. 저도 진짜 100번, 200번, 300번 가운데 한 번은 정말 피곤한 날 사람이 정말 없잖아요. 노약자 좌석에 잠시 앉았다가 눈치는 좀 많이 봐요. 다음 그 역에서 어르신이 타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약자분들이 타시거나 아니면 지나가실 때 통로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일어날 준비를 하긴 합니다. 이렇게 앉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버스에서도 그렇고 그 노약자 모여서 앉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는 더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지하철보다 많이 타고 앉을 수 있는데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꼭 앉아야 될 것 같은 분이 타시면 뭐 애매하게 4, 50대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모르겠어요. 근데 60대, 70대도 또 그 나름이 있긴 해요. 뭐 거동이 불편하시고 음? 그땐 일어나야죠. 그땐 일어나야죠. 지하철에서 어느 할머니가 타셨어요. 사람이 막 많은 지하철은 아닌데 자리는 없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뇌에 조금 이 뇌신경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으신 건지 건강에 어떤 이슈가 있으신 건지 거동이 생각보다 많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시려고 출입구 쪽에 이 기대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시면서 자리를 이렇게 보셨는데 두 자리가 났었습니다. 두 자리가. 가는데 거동이 불편하니까 빠르지가 않잖아요. 신속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여성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남성들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여성 딱 두 분 젊으신 분이 한 분은 이어폰 꽂고 한 분은 안 꽂았는데 그 어르신 보고도 자기가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둘이 비슷한 위치에서 갔는데 워낙 거동이 불편하니까. 두 번째는요, 할머니가 더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자기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딱 이렇게 스틸을 해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뭐라고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그래서 가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요즘 세상이 더 그렇고. 저는 또 그런 거 뭐 신경 쓰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자리를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자리를 찾아서 좀 부축이라도 해서 인도를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노약자 좌석도 다 앉아 있는데 누가 앉아 있냐? 아이랑 엄마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좀 멀기도 했어요. 저쪽 멀리. 어? 저 노약자 좌석도 없었어요. 와, 그래서 다시 이게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쪽에는 또 약간 이쪽 노약자 좌석은 한 자리가 딱 비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가려서 안 보이니까 할머니도 당연히 못 보셨겠죠. 그리고 할머니 지금 상황이 그 정도의 인지 판단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얼굴도 되게 고우시고 예쁘셨거든요. 할머니가 한 70대 가까이는 돼 보이셨는데 이렇게 뭐 피부도 좋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거동만 인지 상태나 이런 뇌 신경이나 좀 그런 게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셨는데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할머니는 가려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할머니 저기 자리가 비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말을 건 겁니다. 비었는데 가시겠어요? 아유 나 거동이 불편해 못 가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도 약간 어눌하게 이렇게 하세요. 아 그럼 제가 짐 이거 들어드릴게요. 아 어딘데요? 멀어요?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 여성의 그 직감은 위대하죠. 끝쪽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가 아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착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나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통찰적으로 보자고요. 응? 지금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세대 간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응? 아까 제가 노약자석에서 앉을 수 있으나 꼭 앉아야 될 것 같은 분이 오시면 일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보고도 안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분들, 저도 다음 세대면 다음 세대지만
뭐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 10대 분들, 20대 분들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응? 우리 같이 고민해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 사실 저는 뭐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발 저한테 와서 악플 좀 달아주세요. 어? 악플 좀. 제가 미친놈이라 이럽니까? 응? 근데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이 빠르게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본질적인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의미가 있는 부분들, 가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제까지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 또는 이치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의 일리지만 좀 괜찮은 일리들, 그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품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에서 할 게 많고 이래도, 저도 스마트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쓰려고 해요. 전자책도 보고, 제 나름 지식 같은 것도 취할 거 취하고, 때로는 영상 참고할 때 참고하고, 놀기도 해요, 저도. 게임은 이제 잘, 게임은 안 합니다. 게임은 안 하긴 하는데, 게임 할 수도 있어요. 좀 남자가 조금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복잡한 일을 마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이 기업들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응? 테크 기업들이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장악해서 조종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전문가들, 석학들을 초빙해서 기획자로, 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런 전문의들을 팀을 꾸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저 기업들과 상대해서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냐. 돈이 좋고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돈 거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음? 자, 다시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현명하시게 잘 받아주실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불편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결국 그 자신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남들 하지 않아도 나부터 하면요. 야,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그럼 저는 왜 이걸 하고 있죠?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영상에서 밝힙니다. 믿음이 있어요. 됩니다. 우리가 기업들의 기업들이 지금 우리한테 주는 가치 중에서 편리함은 잘 취하되, 우리가 좀 그들을 역전할 수 있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개인부터가 잘 돼야 됩니다. 개인부터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행복하면요, 주변이 행복하고요, 사회가, 문화가,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 간의 경계가 많이 없죠. 예전에 비해. 예전에 지구촌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신생어로서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 이상이죠. 좀 다른 의미로 좀 변질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예를 들어 K 문화가 전혀 우리랑 관계도 없는 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 문화를 더 사랑하고, 그들이 한국어를 거기서 배우고 여기로 유학생으로 오거나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 그냥 여행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또 뭐, 뭐, 뭐죠? 취업 비자 같은 거, 응?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여행으로 와서 또 그대로 체류를 해서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응? 지금은 이런 시대잖아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 테크 기업들이 내놓는 어떤 그들이 말하는 가치, 제가 볼 때는 돈만 보고 하고 뭐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많지만,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건 누리고 편리함은 누리되. 그래서 인간한테 사실은 편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뇌가 좀 영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편한 것만 찾고 유행만 따르고 지름길이 있다고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중에서는 막 후킹을 하죠. 이거 유행 있어요. 편해요, 이거. 야, 이거만 한 게 지금 없어요. 사람들 가지고 놉니다.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개인 인플루언서들도. 눈을 감고요. 귀를 닫으세요. 유행 없고요. 자기가 지금 자기 걸 기본적인 것부터 묵묵히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하나하나씩 자기의 역사가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대 간의 격차나 갈등이 있어요.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르고요. 어른들도 조금 아유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이해해줘야지 하면서도 이게 서로 격차가 막 오해가 되고 또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심화가 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니까 다들 이기적인 걸 넘어서 극이기적인 걸로 변합니다. 이게 지금 세상과 이 사회의 흐름이 문화가 그게 너무나 보여요. 그래서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오해를 해요. 다음 세대 친구들도 약간 뭐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꼰대꼰대라고. 근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도 그들 자신이 젊은 꼰대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이 말을 또 나중에 한번 나눠보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들보다는 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연륜이라는 그 지력이 다르단 말이죠. 그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하면은 그들이 알아서 아, 내 어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그려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제가 느꼈어요. 음? 저도 그들에게 꼰대일 수 있는 나이거든요. 세대고. 근데 저도 항상 완벽하진 않는데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아, 그렇게 해요. 아, 네,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아, 고맙습니다. 처음 태도랑 다르게 처음에는 경계 엄청 하고 있다가 고맙습니다 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음의 문 닫고 있다가 어제 버스에서 그랬는데 어떤 여자 중학생이 잘 그런 거 진짜 못 봤어요. 배를 자기들이 뭐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 눌렀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끝까지 가서 문 열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른들도. 근데 아이가 이미 전부터 버스 기사님이 좀 나이가 지긋하게 있으셨는데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기사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모르고 눌렀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사님 반응이 없어요. 이미 약간 마음이 다친 게 있는 거죠. 기존의 어떤 많은 현상들에 의해서 그런 사회의 기조, 문화에 의해서 자기도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기사님이. 근데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가 돌아가요. 근데 내릴 때 다음 정거장이 돼서 내리는데 기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내리니까 그제서야 아저씨가 기사님이 아, 네, 어 조금 작은 목소리긴 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연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인간대로 그대로 살면 인간은 저는 기본적으로 오류가 많고 어, 정말 그냥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자기가 좋아지더라도 삶이 좋아지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고 영위해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른들이 좀 더 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틀을 깨고 기존에 배웠던 거를 자기의 지혜로 요즘 세상에 맞게 가지고 계시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 기존의 틀은 안 좋은 것들은 좀 깨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기 공부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들 10대 친구들 다음 세대는 뭐 20, 30대 포함 40대까지도 그리고 10대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공부해야 돼요. 응? 이 데이터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막 할 거 너무 많지만 할 거 공부는 해야 돼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 그 이상을 여기서 줄 수 있거든요. 다 각자가 공부하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로 이해하는 포인트들이 열려요. 음? 그러면 조금씩 그 오해의 간격, 그 늪이 조금 더 해소가 되면서 좁혀지면서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결국 누가 좋나요? 자기 자신이 좋아요. 자기 자신이 편해요. 세상 살 때. 음? 우리가 다닐 때 사소한 거 하나부터 지키는 겁니다. 사소한 거부터. 대한민국 우측보행으로 바뀐 지 꽤 되었죠. 음? 그러면 되도록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우측보행 하는 겁니다. 저도 수많은 이 막 분노와 화와 그런 과정, 시험 드는 과정이 있어요. 와, 나 이거. 근데 포기는 안 해요. 포기는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막 어쩔 때는 막 이게 너무 쌓이다 보니까 욕하고 싶을 때는 해요. 사람들한테 하진 않고, 어, 제 혼자서 그냥, 어이씨. 제가 해볼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아유씨, 아유씨. 이렇게 해요, 저도. 대신에 그 다음에 해석을 잘 해요. 그래, 이거 그럴 수 있어, 저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돌아가고, 나도 이런 영상을 찍어보고, 나도 글 써서 올려보고, 내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석과 풀이가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항상 오류 덩어리고요. 완벽이랑 전혀 거리가 멉니다. 선이 많을 것 같지만 악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고요. 그런 환경이고요. 인간은 환경의 존재잖아요. 같이 각자만의 공부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책 보시고 자기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글도 쓰고 메모하고, 글 쓰는 게 어려우면 스마트폰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메모, 이건 이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한 줄, 두 줄만, 한 줄만, 몇 단어만 그냥. 그게 쌓이면 근력이 돼서 큰 힘이 됩니다. 자기만의 힘을 돼요. 자기만의 힘이 되고 돈은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사기를 치든 기업이 뭐 어떻게 후킹을 해서 막 가져가든 소비하고 나서 후회하죠. 근데 이런 자기만의 가치와 힘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세대 간의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허울뿐인 클리셰 같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치가 그래요. 진리가 그렇고요. 진리 안에서 모여지는 이치가, 만나는 이치가 그래요. 자기가 행복하다니까요. 저부터 할게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화날 때는 아우 씨 화내요. 저도 지나가고 나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으니까, 아 저부터 하면 조금씩 주변에서 보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럼 주변이 점점 좀 달라요. 저 사람도 저 사람 보고,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느낍니다. 그래, 그렇지. 또 무너질 거예요. 또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편한 대로 질서 다 무질서하게 하고, 음? 지옥 처리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 확보하겠다고 사람들 다 밀어내고 스마트폰 하고 있고, 잠깐 안 하면 죽습니까? 이해한다니까요. 퇴근하고 힘드니까 어? 할 수 있다니까요. 잠깐 안 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출근 시간 지역철에서는 왜 그렇게 해요? 다 밀어내고, 저는 양보한다고 양보를 했죠. 근데 전 자리가 없어서 막 위태로워요. 그 사람은 스마트폰이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킬 거 기본 지키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행복이. 근데 그걸 안 할 때는 자기한테 불행이 돌아옵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서로 이해 못하고요. 서로 경계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우리 각자, 저부터 할 테니 우리가 같이 하나씩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